네, 지난 시간 이 꼭꼭박사 시간에는 서울에 좀 폭락했던 25개구의 아파트들을 조사를 통해서 현재 가격이 오히려 한 10에서 15% 정도 거꾸로 상승한 매물들이 나와 있는 것을 좀 보고, 지난주에는 부동산 폭락 시대는 끝났다, 이제 조정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부동산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여유가 된다면 지금부터 내 집 마련하라. 그래서 물론 여유라고 하는 것 이 자체는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과 자기의 또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과 그다음에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어떤 부동산을 살 때 보면은 담보 대출이라든가 어떤 신용 대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집만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았다면 내가 이자를 좀 지불할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금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으니 대출도 좀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골이 또 깊으면 산도 높아진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21년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약 4만 5천 세대 정도가 거래가 되다가 2020년에는 약 4천 건 정도밖에 안 돼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0분의 1로 뚝 떨어졌다고 지난 시간에 이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국토부에 가셔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 8월 대비 1년 지난 2022년 11월, 10월 요 사이에 보면은 무려 심지어 30-40% 정도 가격이 하락되었음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서울이 이러한데 지방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지방은 얼마 안 내렸어요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오른 게 없으니 내릴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러는데 산도 없고 골도 없는 평평한, 그냥 걔는 어떤 지역은 A라고 하는 지역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가격이 똑같은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어떤 B라는 지역은 가격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겠고, 또 어떤 C라는 지역은 계속적으로 내리는 지역이 있겠죠. 물론 이렇게 이상적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는 그런 것은 없는데, 대부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름 내림 이렇게 하면서 상향을 하면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2007년이든 과거에 또 더 이상 94년, 또 이렇게 지금 현재 21년 이렇게 보면은요, 가격이 한번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원래 가격, 과거의 가격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복원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복원력은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시간이 가면은 저축하고 투자를 해서 어떻게 자금을 쌓아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구매력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세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점을 막 지금 찍어 놨듯이 어느 정도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게 시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22년도 같이 구매력을 아예
구매가 아직 구매력이 구매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로 그냥 이 거래량이 푹 떨어지면서 발생된 어쩌다 발생된 이러한 과연 시세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증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시장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서울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면 가격이 자연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 대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불안해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늘어가면 대체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공급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가 가격은 떨어졌지만 공급이 과연 많아져서 그렇지 않으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떨어졌느냐를 보면은요 아직까지 우리 서울은 수요와 공급에서 보면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폭락을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20, 30%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30에서 46%까지 떨어진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마이너스 46%로 떨어진 그 한 건을 정상적인 시장의 시세라 할 수 있겠느냐. 과연 이게 혹시 특수관계인 직계 가족들에게 자기 가족들 자녀들에게 매매한 것이 아닌가 또는 아는 지인에게 매매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공사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2년 동안 장사를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아주 급매로 팔아야만 하지 않았나. 이러한 특수적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면 과연 시세라서 저는 시세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항상 특히 우리 시청자님들뿐만이 아니라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나쁜 뉴스, 안 좋은 뉴스를 사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항상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착하고 존경하는 뉴스는 별로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클릭하지 않습니다. 가볍죠? 그런데 자극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 그리고 사람을 패쳐서 인격을 모욕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독률이 그냥 어마무지 늘어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무슨 여론이 마치 시장의 상황이 여름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도 하락 만약에 가격이 어쩌다가 이렇게 거래가 돼서 떨어지면은 이 시세가 형성되고 이렇게 쩝쩝 거래되는 양에 의해서 되는데 어쩌다가 하나가 가격이 폭락을 해서 한 30%.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15% 하락을 했는데 어쩌다가 하나가 마이너스 40%에 나오면은 이것은 대서특필되는 그러한 너튜브의 재료가 되죠. 그래서 아주 즐기죠. 그런데 이게 또 희한하게도 내 집이 없는 사람들 또 내가 어디에 좀 투자를 잘 못한 사람들은 요게 더 보고 싶고 나에게 무언가 기쁨을 주는 뉴스인 양 계속 그런 기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거하고 하락과 폭락이라는 그런 뉴스와 그러한 어떻게 보면 동영상 이런 거에 중독이 되죠. 그래서 스스로가 마취가 됩니다. 최면 상태에 빠지죠. 하락한다라고. 반드시 이렇게 되면 하락을 유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특성, 특히 서울이라고 하는 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심취하게 돼 있으면 절대 투자 못하고 내 집 마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냉정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의사 결정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편에서도 말하는 부분들을 봐야 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이 있는 게 아니고 동전을 하나 던지면 양면이 있듯이 세상은 항상 양면에 의해서 조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2022년에 이 소위 폭망했다라고 하는 이 하락은 과연 공급이 늘어나서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 거래를 못하게,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탈락시키는, 거래를 탈락시키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종부세, 폭탄, 취득세, 중과 양도세, 뭐 이런 엄청난 무게를 두어서 투자자를 줄이는, 그래서 사람들을 이 시장에서 탈락시키는 제도죠. 어떻게 보면 시험은 안 보고 우리가 이렇게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어떤 투자를 할 때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걸 법과 규제로서 만들죠. 거기에다가 또 금융 규제라고 하는, 자기가 실력이 있고 돈을 벌고 여유가 있는데 모든 것을 세상을 하는데 내 현금과 이런 거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출 활용해서 이자 레버리지라는 것도 활용하게 되죠. 요즘 전세 시장이 지금 현재 전세 빌라왕이라든가 이런 걸로 막 하는데, 그 전세 값이 상승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 규제는 그렇습니다. 전세는 3억 이하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 3억 이하에 대해서만 대출이 2%, 2.1%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이 넘어가면 6%, 6.5%, 3배 정도의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모두 2%의 이자를 향해서 3억 이하를 움직이다 보니까 전세의 세입자를 못 구하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시장을 조율하기 위한 부동산의 규제이고 금융의 규제인데, 이 규제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규제와 이 금융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안고 갈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거시경제적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경기 침체가 도래됐다는 거고, 서울만 해도 서울 25개 구가 4만 5천여 건의 거래량이 있다가 4천 건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돈을 쓰고 있는 그 세수, 한 1년의 예산이 우리 부동산으로 나오는 취득세만 가지고도 30에서 한 35% 정도의 평균 예산을 가져가는데, 지금 지자체가 이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무언가를 지원해줘야 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는데 코로나 뭐다가 돈을 55조 원이니 얼마니 이렇게 뿌려둔 게 있기 때문에 정부도 빚으로만 내야 되는 그러한 불균형한, 뭔가 불안정한 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국가 부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국가가 재정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을 단순히 지원의 문제, 빚을 내서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를 풀고 금융 규제를 풀고, 금융 규제, 지금 은행들이 소위 우리 시말로 논았다고 하잖아요. 0.0%대 금리하고 1%에서 0%대 대출했더니 지금 금리가 5%, 6%를 받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은행들은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보너스 잔치를 했다고 지금 연일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갑작스런 금융 0.5% 그 기준 금리가 현재 3.5%로 한다면 1년 사이에
7배 이자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영업하지 않고 그냥 그저대로 올라간 거예요. 왜 이렇게 올렸느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는 이러한 금융적 제재는 결국은 누구한테 가냐면 서민들한테 도구로 가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분간은 결국은 한 이렇게 4-5가지 정도의 시장 조치를 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동산 규제, 거래를 탈락시키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동산 규제가 계속 해제되고 있고 해제되는 시점이 된다. 그래서 왜 부동산이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졌고 이제는 조정지역도 해제를 다 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는 게 좀 더 나은 그런 나은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시점이라는 거고요. 이 경기 침체가 극심하기 때문에 개인들,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신용 좋고 연봉 잘 받고 소득 꾸준히 잘 나오면 되는데 이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해서 뭐 DTI니 DSR이니 막 이런 규제를 통해서 개인의 실용을 활용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 그런 부분들이 크죠. 적어도 어떤 우리가 무슨 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투자를 안 하고 어떤 그 거품을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 LTV, 주택담보가치 비율 이 부분만 제재를 해도 되는데 이 지나치게 과하게 DSR까지 적용되고 있다. DTI 정도만 적용을 해도 부동산으로 인한 대출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자자들을 탈락,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돈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매우 강제로 DSR을 적용했기 때문에 저는 DSR도 해제가 될 거고 고금리 시기에서는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다지 과하게 대출을 쓸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금리 정책, 특히 지금 사실은 고금리 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 이전에 과거를 쭉 보면 뭐 회사채라든가 회사채 비율이라든가 기준금리 대충 평균적으로 보면은 2.5에서 3.5% 건전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왔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0%대로 갔다가 와서 한 3.5%니까 고금리를 느끼고 있는 거지. 저는 이 3%대 기준금리 정책은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품 투자를 좀 줄이고 시장에서는 적절하게 돌아가가지고 또 새 아파트도 공급도 하고 건설 경기도 살아나고 건설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수많은 그 일자리의 창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DSR을 폐지하고 지금의 현재 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낙폭 과대였죠. 우리가 가격이 떨어져도 뭐 5% 매년 뭐 5%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1년 만에 30-40%가 가격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은 천천히 개구리처럼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으면은 같이 벼르동물처럼 못 느끼는데 이번에는 지나친 시장 탈락 정책으로 인해서 매수자의 배제 정책에서 낙폭이 크게 과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매수 심리, 야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 심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난주부터 그 다음에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로 매수 심리, 소위 과거 몇 년, 3년 들어갔던 갭 투자 이런 부분들까지 발생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다. 네 번째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임금을 많이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고임금 고물가로 인해서 건축비가 상승을 어쩔 수 없이 일으켰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젠 분양 단가가 이 평당 3.3제곱미터 평형당 이제 2천만 원 이하로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건설사가 분양도 안 되겠지만 건축비 부담이 많아서 요번에 모 회사는 400 얼마인가를 물어주는 일이 벌어졌죠. 너무 건축비가 높으니까 안 짓겠다라는 거죠. 지어서 이익 날 게 아니라 차라리 계약금 물어주고 400억 얼마를 물어주고 안 짓는 게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공급 문제로 힘들어 죽겠는데 이 건축비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공급은 건축비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안 짓거든요. 줄어들죠. 건축비 상승하죠. 이런 부분들이 봉착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건설사가 많이 죽어나간다든가 아니면은 거래가 너무 없다든가 하면 경기가 안 돌아가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힘든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 쪽으로 갈 거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매도 심리가 위축돼 가지고 매도 심리는 감소를 했고 혹시 지금 너무 많이 내린 거 아니야? 지금부터 1, 2년 더 기다려 가지고 살 준비를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이 가장 살 때 아닌가 1, 2년 어차피 한번 사면 10년 갖고 가는 거 지금 줍줍이를 하자 하는 매수 심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집 마련하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매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시세를 흘러갈 텐데 어쩌다가 지금같이 어려운 경기 침체기에는 가격이 뚝 떨어져도 안 팔리잖아요. 매수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으니까 막아야 돼. 그럼 내가 있는 아파트도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가끔가다 하나씩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가격이 내려오는 그런 급매들이 나오니까 여유를 가지신 분들은 막 살려고 막 심리적으로 막 서두르지 마시고 이런 자기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 자기가 살려고 하는 내 집에 그 동네에 부동산에 가셔서 계속 좀 친분을 갖고 있다가 급매로 나오는 것들을 좀 내 집 마련에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요 급매도요. 이제 시장이 조금만 더 안정화가 되잖아요. 급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과거에 보면은요. 2011년, 12년도에도 가격이 그렇게 폭락했을 때도 보면 어쩌다가 거래가 됐거든요. 결국은 갖고 있는 집주인들이 그냥 나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돈이 되겠지. 이렇게 싸게는 안 팔아 하면서 매도인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가 이렇게 침체해서 위급한 시기에는 시장에 이렇게 가끔씩 급매가 나와가지고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여유가 되신 분들은 부지런한 마음으로 계속 좀 찾으면은 좋은 내 집을 마련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이러한 1, 2, 3, 4, 5의 규제 풀리면 시장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러한 긍정적 생각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